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월, 도로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 태풍 흰남노가 남부지방을 강타하며 안타까운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혔는데요.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차량 피해였습니다.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수는 약 12,000대이며 9월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 대수는 약 8,000대로 집계되고 있어 8월에서 9월간 약 2만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번 침수 차량 중엔 값비싼 차량이 많아서 피해의 규모가 더 컸다는데요. 이번 8월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억, 그리고 9월 흰난로 영향으로 한 70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으면서 총 한 2천억 원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엄청난 피해 규모만큼 불법으로 유통되는 침수 중고차 경고등도 켜졌습니다. 침수해서 싸게 사서 그리고 깔끔하게 관리만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마진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운행하는 그 탑승자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목숨을 내놓는 경우도 되기 때문에 침수차는 판매도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만은 구입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운행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침수 이력을 감춘 채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해 시장에 등장하는 침수차. 과연 불법 침수차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침수차의 위험성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지난달 22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1인 시위 중인 한 사람. 사람에게라도 이 유령 침수 차량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침수차가 곧 풀립니다. 이력이 없는 침수차가 풀립니다. 침수차 유통을 막아주세요. 자동차 관련 1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했던 이세욱 씨. 그를 만나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런데 이제 매매업자나 국토교통부에서도 어느 정도 침수차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언론 기사도 이제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자차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이 유령 침수차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지금 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구나 해서 처음에 국토교통부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됐죠. 이게 침수차에 대한 거를 좀... 자신의 채널에서 자동차 관련 사건 사고를 다루면서 불법 침수차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매입업자들이 이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차주들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보험사에서 알아서 차 가져갈 거니까. 근데 이제 자차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현수막을 보고 매매업자들한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는 이제 몇몇 안 팔리는 차들은 해외 수출을 보내고,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잘 팔리는 최신형 차량들은 지금 이제 계속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된 자동차의 자차 보험 가입률은 약 73%. 단순 계산만으로도 이번에 침수된 차량 10대 중 석 대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강남 지역이 침수되면서 고급 외제차의 피해가 컸는데요. 보험료가 높은 고가 수입차의 경우에 자차 보험에 들지 않는 차주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불법 침수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침수가 나거나 아니면 산사태, 자연재해 피해를 받아도 차주가 오로지 현금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보험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예 보장 항목 자체가 빠져버리는 거니까요. 내 돈으로 해야 된다. 네, 무조건 내 돈 내산으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도 그 이력이 남지가 않는 겁니다. 수리 이력도 남지 않고. 사실 침수차는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재난 중 하나인데요. 예전 사례를 봐도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약 4만 대의 침수차가 발생했고요. 2011년 여름 집중호우로 약 1만 4천 대. 2012년엔 태풍과 집중호우가 연달아 찾아오면서 약 2만 3천 대. 그리고 2년 전 여름에도 2만 대 가량의 차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올여름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규모도 만만치 않은데요. 무엇보다 침수 차량에 따른 손해액이 엄청납니다. 여지껏 주로 피해 사례를 보면은 03년도에 저희가 태풍 매미로 인해서 거의 한 4만 대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금전적 피해가 한 900억 원 정도 가량 됐고요. 지금 이번에 한 2천억 원대 피해가 나왔으니까 봤을 때는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걸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불법 유통되는 침수차도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숨겨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연 몇 대가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실제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자가 등장하는 횟수도 이렇게 많은 한 해는 등장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제대로 막아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중고차의 분야가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낙후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유통 침수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 소비자가 중고자동차 구입한 후에 주행을 좀 했는데요. 차량 경고등이 켜져서 정비업체 방문해가지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침수차로 정비업체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자분에게 업체에 침수차임을 알리고 이제 환불을 갖다 요구했는데 매매업체에서 거절해서 좀 분쟁이 됐던 건입니다. 침수차를 판매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침수차가 아닌 척 판매하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침수 이력을 감추면 소비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침수차 수리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는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 바퀴 정도만 침수된 경우부터 물에 완전히 잠긴 차량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합니다.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까지 침수가 돼서 이 차량이 저쪽에서 저희 쪽에다가 지금 시트 엉덩이 부분까지 차량이고요. 지금 기어봉이라든지 핸들 부분에는 지금 뭔가 흔적이 있는데 이거는 침수가 저쪽까지 된 건 아니고 곰팡이가 슬어서 이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침수된 차량이면 네. 이거를 고쳐서 쓸 수 있나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리를 해서 걱정 안 하시게끔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 금액보다 수리비가 적게 나올 경우엔 그나마 다행이라는데요. 수리가 좀 불가능한 완전 침수된 차량입니다. 엔진까지 물에 잠긴 경우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잠수교 쪽 주차장 쪽에다가 차량을 이제 주차를 하셨는데 이제 좀 빠르게 차량 이동을 하지를 못하셔서 레카로 공장을 입고를 하고 나서 차량을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완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차주분과 말씀드리고 그럼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폐차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차량들과 지금 전량 폐차됩니다. 침수된 정도에 따라 자동차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침수 수리를 의뢰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자차를 들지 않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현금으로 이제 자기 사비로 실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여유치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폐차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좀 그래도 자기 사비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긴 하는데 이제 이런 건들은 등재가 안 되죠. 개인적으로 침수 수리를 진행할 경우에 침수 이력을 남기는 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 중고차 매매를 생각하는 차주의 경우에 사비를 들여서라도 수리를 진행하는 게 손해를 줄인다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중고 차량, 이 차량 침수된 차량이 현재 시세가 있잖아요. 그 시세의 한 10% 정도는 보상을 해주는 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받았으니까 그래도 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제 생각으로 좀 있습니다. 현재로선 차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침수차 정비 이력. 문제는 또 있습니다. 먼저 침수 정도에 따른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문을 열면 이 안에 물이 여기 젖어서 바닥에 젖으면 1단계 침수. 이거는 별로 돈 안 들이고 물만 제거하고 거기에 있는 부품들만 갈면 되니까 뭐 세차든 흔차든 뭐 큰 부담 없이 수리가 가능하다. 2단계는 물이 여기까지 찼을 때 여기 시트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요 관련된 여기 있는 모터라든가 이런 거 하고 여기 배선 요거만 갈면 되잖아요. 이게 2단계 침수. 그리고 3단계 침수는 여기 계기판 엔진까지 물이 들어왔다. 이런 이제 3단계 침수죠. 이게 거의 다 폐차. 그래서 이제 수리가 가능한 1단계, 2단계만 수리가 가능하고 3단계는 다 폐차하는 거다. 이게 이제 원칙으로 잡고 있는 거죠. 보통 3단계 침수를 전손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자동차 관리법 26조에 따르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손 처리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 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자차 보험에 든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국내 등록된 자동차 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차 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엔 폐차 처리가 차량 소유자의 재량에 달려 있는 건데요. 3단계 침수차도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차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30%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자기 차가 완전 폐차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일반 업자가 있으면 매각을 한다는 거죠. 비용 뭐 200만 원, 몇백만 원이라도 보상을 받아서 넘겨버리는 거죠. 물론 침수차입니다. 근데 그 업자는 그걸 받아서 무정비, 그러니까 무보험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놓는다는 거죠. 게다가 자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도 1단계나 2단계처럼 부분적으로 침수된 차량의 정보는 공유되지 않는 등 허점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침수차 폐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불법 침수차를 막을 수 없는 원인이 됩니다. 이 침수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보험사에서 하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완전 이 폐차시켜서 폐차 확인서까지 넣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속이기 시작을 하면 끝까지 속인다는 거죠. 때문에 불법 침수차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중고차 구입 시 꼼꼼한 점검이 필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실내에서 뭘 하냐면 요 카바만 띄면 돼요. 카바. 요거. 물이 1단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띄어서 요거는 간단하게 띄울 수 있거든요. 그냥 빠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띄어서 이제 물이 들어올 거 있잖아요. 살짝 끼워서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청소를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흙 같은 거 있죠. 그죠? 이렇게 묻고 이런데 이렇게 보면 이런데 흙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그죠? 예, 이런 거. 그다음에 트렁크를 열면 여기는 뭐 당연히 청소를 잘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런 데 카바를 벗기면 여기 이런 녹슬어처럼 와서 부식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쪽에 뜯어서 보면 이런 데라든가 배선이라든가 이런 사이에 이렇게 녹이라든가 아니면 또 부식된 거 보면 알아낼 수 있어요. 물과 상극인 자동차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침수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는데요. 여기는 무광태거든요. 무광태. 그렇기 때문에 이 황토물하고 만나면 색깔이 염색이 돼요. 그래서 저 안쪽이랑 이렇게 쭉 배선 쭉 보면 위하고 아래하고 색깔이 황토물이 있다 없다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침수가 됐다 안 됐다 알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침수차는 왜 위험할까요? 실내에 들어갔을 때 냄새. 예전에는 자동차가 모든 게 다 기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기계로 물만 하고 또 물 들었다 하고 닦으면 오일만 교환하면 사용이 가능했는데 요즘 차들은 다 전자부품이 엄청 많아요. 그럼 전자부품 오작동하게 되면
브레이크가 안 될 수도 있고 조향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뭐 RPM이 상승돼가지고 급발진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마지막으로 위험한 침수차를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중고차 구입 시 꼭 챙겨야 한답니다. 먼 주소지 있는 차가 갑자기 먼 거리로 왔다는 것은 약간의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약간 침수차일 확률이 좀 있다. 그러니까 점검할 때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가 되고요. 만약에 이런데도 차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가격도 싸고 그러면 살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잖아요. 그럴 때는 계약서 쓸 때 마지막에 특약을 쓰자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쓰자고 그랬을 때 그 판매하는 업자가 오케이 씁시다 라고 하면 그 차는 침수차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유리 없는 차량 침수 피해로 중고차 시장에 불법 침수차 주의보가 뜨면서 정부에서도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여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 취소, 매매 종사는 3년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 정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 상태 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합니다. 전보다 처벌을 강화해서 침수차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여기에 덧붙여 국회에서도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정확하게 침수차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 정도 침수가 되어야 이것이 폐차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 사례와 같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반드시 임시 검사를 맡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법 침수차 유통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존의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관리 감독을 잘해야 돼요.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우리나라는 법은 그럴 듯한데 중간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리 감독도 안 해.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사라는 건데요. 무엇보다 국내 중고차 거래 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장 딜러가 들어가 있는데 위장 딜러가 좋은 게 뭐냐? 중간에 개인의 개인이 연결해주고 본인은 수수료만 먹고 빠져버립니다. 차가 사고차, 침수차 나중에 확인돼도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딜러는 싹 빠져있기 때문에 개인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하고 그러니까 숨어있는 굉장히 악조건이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업체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가 국내 중고차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식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체가 아닌 곳에서 개인 간 직거래를 했다면 자동차 관리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부가 홍보를 해서 국민들한테 당사자 거래하지 마시고 사업자 거래를 해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나 캠페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 비율을 급격히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지금의 문제점을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침수차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중고차 시장의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등록된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되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2,500만 대.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편리한 만큼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동차가 안전한 도구라고 볼 수 없어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고 매매나 또 아니면 정비업자나 또 소비자나 다 양심을 가지고 안전사고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틈새가 있으니까 국토부나 메이커나 보험회사도 뭔가 그거를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완 대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개개인의 주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법과 제도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게 우선입니다. 사실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서 알아서 침수차를 골라서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예요. 왜냐하면은 침수의 흔적은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전문가가 대동을 항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99%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걸러주는 것이 맞고,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자가 확인하는 것은 이 최후의 단계고, 그건 거의 없어야 된다는 거죠. 돈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위협을 받아선 안 되겠죠. 불법 침수차가 발붙일 수 없도록 촘촘한 제도와 그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